토트넘의 붕괴 조짐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듯하다. 자그레브 원정 참패 이후 요리스가 팀 내부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요리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감독의 결정이 무엇이든 따라야 한다. 주전만 그런다면 팀에 큰 문제가 생긴다. 오늘 그 대가를 치렀다. 고 폭로했다. 이는 현재 토트넘의 경기를 나가는 그룹과 나가지 못하는 그룹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에 팀 내 선수들과 감독과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걸 의미한다. 솔직히 무리뉴 치하의 여러 팀들에서 나타난 이러한 팀 내 갈등 양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한번 무리뉴의 또 다른 매직을 살펴보자. 무리뉴의 이런 위험한 용병술은 해피엔딩일 때도 새드엔딩일 때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결과가 안 좋았던 레알 시절을 살펴보면 2013 시즌에 베테랑 수비수 페페를 비난하며 19살 수비수 바란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베테랑을 모욕했다. 이런 갈등은 레알의 정신적 지주였던 카시아스 골키퍼와도 이어지고 마침내 무리뉴파와 카시아스파로 팀이 두 쪽이 나버리는 상황까지 야기됐다. 결국 호날두가 키사야스파의 손을 들어주는 형태로 무리뉴와 반목하며 무리뉴는 레알을 떠나게 된다. 또 2015 시즌에는 이기 첼시에서 아자르가 무리뉴의 타켓이었다. 그는 아자르를 향해 아자르는 팀에 필요치 않는 선수인 것 같다. 그가 과연 팀에 계속 있어야 할지 생각해보였다며 아자르 저격을 시작했다. 무리뉴의 이런 자극 때문인지 아자르는 그의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으나 이런 좋은 성적과 별개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자르가 선수단을 부추겨 무리뉴를 쫓아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이후 아자르와 무리뉴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악수도 하지 않는 원수가 돼버리고 만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포르투의 성공을 밑천 삼어 첼시의 전설을 써내려가던 2000년대 초반 첼시에서는 무리뉴의 이런 용병술이 꽤나 그럴듯한 결과를 가져왔다. 포르투 시절부터 중용하고 첼시로 데려왔던 카르발류에게 갑자기 태도를 돌변 무리뉴는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다. 카르발류는 상황 파악을 못한다. IQ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정신과 진료를 받아봐야 될 것이다 라는 상상하기 힘든 극언을 하며 카르발류를 몰아붙였다. 하지만 카르발류는 이런 무리뉴의 잔혹한 폭언을 견디어내며 그해 존테리와 함께 시즌 15 실점이란 리그 기록을 세우며 우승이 주역이 된다. 이후 무리뉴를 따라 레알 마드리드까지 따라감으로써 무리뉴의 양아들이란 소리를 듣게 된다. 그 시절 조콜 역시 무리뉴의 또 다른 욕바지였는데 그는 50점짜리 선수다. 우린 10명으로 싸우는 것 같다며 매몰차게 비난했다. 하지만 조콜 역시 팀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며 이를 바탕으로 영국 대표팀까지 승선한다. 나중에 조콜은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는 어떻게 나를 다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다. 라며 그때의 경험이 자신을 성장시켰다며 무리뉴에게 고마워했다. 하지만 이러한 무리뉴의 팀 장악 방법이 어떤 최악의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메뉴에서 포그바가 지대로 가르쳐주게 된다. 메뉴에서도 루크쇼란 좋은 결과물도 있었지만 포그바는 팀의 수비적인 전술에 문제가 있으며 이런 전술은 메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무리뉴를 공개 비판했다. 이에 무리뉴는 대노 포그바의 부주장직을 빼앗아버리고 경기에 기용하지도 않았는데 포그바는 팀이 패배할 때 이를 보고 히히락락거리는 모습을 본인의 SNS에 올리는 등 이둘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알다시피 이로 인해 또 무리뉴는 메뉴에서 잘리게 된다. 의와 같은 전과를 가진 무리뉴가 토트넘에선 어떠했을까? 다 알다시피 우선 알리에게 넌 알리의 형이니 알리니? 라고 말하며 첫 훈련부터 의미심장한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이후 알리는 게으른 놈으로 낙인 찍히며 1000억짜리 최고의 영국 국적 차세대 미드필더에서 토트넘의 벤치를 덮이는 만년벤치 멤버 신세로 전락했다. 이후 이 화살은 은돔벨레에게 향했다. 다행히 이 순진한 프랑스 청년은 도대체 무리뉴가 나한테 왜 그랬는지 이해를 못했다고 회상하면서도 코로나 시기에 집 앞 도로에서 무리뉴의 지시에 따라 뜀박질을 마다하지 않은 성실한 태도 때문인지 살아남아 주전 미드필더로 뛰고 있다. 작년 시즌 팀 내 수비 전술에 불만이 나올 만한 시점에 다 알다시피 요리스를 통해 손흥민을 공격하게 함으로써 이 불만을 잠재우는 등 무리뉴의 심리전은 지속됐지만 결국 메뉴에서처럼 한계에 부딪힌 듯하다. 현재 토트넘 내부 상황을 유추해본다면 알리를 필두로 한 시소코, 오리에, 도어티, 산체드 등이 무리뉴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듯하고 케인은 토트넘의 간모드라 무리뉴도 역시 건드릴 수 없는 경지이므로 현 상황에 대해 죽을 쓰던 풀을 쓰던 무리뉴 따위에 신경 끄고 올 시즌 득점왕과 어시스트 왕을 동시에 먹고 이빠이 몸값 올려 8억 정도 주급의 맨시티로 이적할 생각밖에 없는 듯 보인다. 어찌 보면 현재 무리뉴의 지시에 고분고분 최선을 다해주는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할 듯하다. 그런 이유로 무리뉴가 특별히 손흥민을 포옹하고 카메라를 보며 어필하는 등
격한 애정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무리뉴는 선수에게 정서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 저러한 행동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다. 팀의 에이스급 선수들을 모욕하며 공격하고 길들이고 여기 따르지 않으면 배제함으로써 팀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자신의 카르스마를 고조시키는 특유의 코칭 방법일 수 있는데, 문제는 현 토트넘은 팀 스쿼드가 얇아서 그렇게 배제시킨 선수도 시소코와 오리에에서 보듯 또다시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마디로 말빨이 안 서고 무리뉴 꼴만 우스워지고 있다. 결국 리더십이 붕괴되고 파벌이 생기며 케인 같은 에이스는 오직 자신을 위한 축구를 하고 있는 듯하다. 내가 예언한 대로 앞으로 3개월 뒤 토트넘은 붕괴될 것으로 보이며, 손흥민 역시 무리뉴의 격한 포옹과 웃음에 속지 말고 부상에서 돌아와 이적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여기 동의하면 찬성을, 반대하면 싫어요를 눌러 우리 모두의 생각을 확인해보자.